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기를 당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지인들한테 하면 너가? 말도 안 돼. 진짜로 너가 당했다고? 보통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네, 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지만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총 얼마를 사기를 당했냐? 저는 총 60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에이, 얼마 안 되네. 아, 뭐야, 소액이었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저 같은 백수에게는 이 60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풀어보면서 저처럼 당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사이다 엔딩은 없을지언정 교훈스트 느낌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사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조금 횡설수설할까봐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 휴대폰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건 발생 시간은 2024년 9월 27일 오후 11시경 번개장터 앱으로 DJI 오즈모 포켓 3 크리에이터 콤보를 60만 원에 거래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 카메라를 너무 사고 싶어서 눈독 들이고 있던 와중에 당근에 괜찮은 매물이 올라온 걸 발견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자친구랑 영상통화를 하다가 번개장터에 더 괜찮은 매물이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봤던 가격들 중에 제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으면 이젠 사도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번개장터는 또 처음이어서 남자친구한테 뭐 물어봐야 될 것들 질문 리스트를 뽑아서 이것저것 그 판매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받고 구매 경로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사진 인증도 받았습니다. 판매자 이름, 구매자 이름, 오늘 날짜 그걸 포스트잇에 적어서 여기 위에다가 붙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사진 인증을 부탁했습니다. 근데 이 스키들이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또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죠. 저는 드디어 그렇게 원했던 카메라를 구입했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그 다음 주에 서울을 올라가는 일정이 있어서 그때 열심히 브이로그 찍어야지 콘텐츠까지 열심히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에이 설마 사기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도 있긴 했어요. 근데 이 진짜 나쁜 놈이 저보고 안심하라고 그 다음날 11시 58분에 송장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사기 아니었구나 또 안심을 했죠. 근데 운송장 번호를 조회를 해도 네이버에 안 뜨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에 또 찾아보니까 이게 주말이나 공휴일 이럴 때는 택배 수거가 지연이 되어서 안 뜰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계속 네이버 들어가서 송장 번호 조회도 해보고 CJ 대한통운 앱도 다운받아서 계속해서 그 송장 번호를 조회를 합니다. 9월 28일, 9월 29일은 주말이었으니까 9월 30일에는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통 택배가 오면 이날 도착한다라고 문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 문자가 안 오길래 조금 불안하다 생각을 하고 그래도 10월 1일까지는 기다려 봐야겠다. 왜냐면 추석 지나고 물량이 많아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계속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10월 1일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10월 1일까지 안 오면 이건 진짜 100% 사기다 했는데 10월 1일까지 안 온 거죠. 그래서 10월 2일 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우선 저는 더치트에 먼저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존재하는지도 몰랐어요. 중고 거래를 할 일이 없으니까 다들 중고 거래를 하기 전에 여기에 그 계좌나 번호를 다 쳐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사기 계좌나 사기 전화번호를 참고할 수 있게끔 바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ECRM 접수를 했습니다. 이게 경찰서 가는 것보다 빨리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해서 ECRM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고거래 그 사기 당한 영상들이나 블로그를 찾아보다가 이 토스 안심보장제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기꾼한테 돈을 보낼 때 토스로 송금을 해서 제가 토스 안심보장제 신청 대상자였던 거죠. 근데 이걸 신청하기 위해서 여러 서류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신분증,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더치트 신고 내역, 게시글과 대화 내역, 피해 증명 자료 이렇게 필요했습니다. 신분증은 본인 신분증 바로 촬영하면 되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거는 첫 발급이라면 주민센터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더라고요. 다만 이미 발급한 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24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 차례가 오면 신분증을 보여드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 물어보시면 사기를 당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발급을 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은 경찰서 가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저한테는 좀 귀찮은 과정이었습니다. 게시글과 대화 내역은 그냥 사기꾼이 올렸던 판매글 그리고 제가 그 판매자와 나눴던 대화 내역 이런 걸 캡처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은 토스 안심보장제 신청할 때 아주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보면서 맞는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더치트 신고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ECRM 접수를 했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았고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ECRM으로 접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기꾼이 저한테만 사기를 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다중 피해 사건으로 그 처음 신고된 경찰서에 제 사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저는 전남 여수경찰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확인원을 발급을 받으려면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겠지? 설마? 했는데 혹시 몰라서 경찰서 가기 전에 182 민원 상담으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상담원 분이 여수로 지정이 되었어도 제 근처 아무 지구대나 파출소를 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일이 진짜 빨리빨리 척척 잘 진행이 되죠. 그래서 역시 대한민국 모든 게 빠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제가 경찰서에 가면서 시작이 됩니다. 4시에 저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로 방문을 했습니다. 접수처에 가서 제가 이 ECRM으로 접수를 했는데요. 이 서류가 발급이 필요해서 찾아왔다라고 하니까 어떤 수사팀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수사팀에 찾아갔더니 전남 여수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경찰서에 그 담당자님이 안 계셔서 10월 4일 금요일 날 전화하라고 합니다. 제가 방문한 날짜는 10월 2일이고 10월 3일은 개천절 공휴일이었고 10월 4일 금요일에 다시 전화를 하라고 했던 거죠. 부산 해운대 경찰서 형사님의 말로는 처음 접수된 경찰서의 사건 접수 담당자님이 그 범죄 사실을 기입을 해야 그 확인서를 발급을 해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건 접수 받는 사람만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대 경찰서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메모지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인터넷으로 사건 접수를 했는데 그게 전남 여수경찰서로 이첩이 되었답니다. 사실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니까 담당자한테 범죄 사실 입력 좀 해주세요. 입력이 되면 저한테 바로 전화 주세요. 라고 하고 연락이 오면 바로 신분증을 가지고 아무 근처 지구대나 파출소를 가서 그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서 첫 방문이라 시키는 대로 해야죠. 그래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0월 4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메모지에 적힌 여수경찰서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지금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등기를 보내서 뭘 확인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중 피해 사건으로 제 사건이 여수경찰서에 넘어왔는데 아직 제 사건은 정식 접수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접수가 안 됐다고 싶었지만 저는 일단 토스 안심보장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이 서류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고 이걸 빨리 발급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경위님께서 그렇게 급한 거면 그냥 근처 경찰서 가서 다시 접수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2시에 또 해운대 경찰서로 열심히 갑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수사팀으로 가라고 그 접수처에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이게 매일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수사팀이. 그래서 갔더니 제가 이미 ECRM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중 접수가 문제가 된다라고 역시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발급받는 게 급하면 경위님이 다시 가서 신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시스템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 경위님 번호를 달라고 하고 전화를 하십니다. 그 전화를 다 하시고는 여수경찰서에 땡땡 수사관님이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자리에 없다고 하니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해라 라고 또 그 말을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가만히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계속 늦어지는 게 답답하다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다시 전화를 해봐라. 계속 재촉 전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서류 하나만 발급을 해달라는 건데 계속 기다려라, 기다리면 된다, 은행도 기간이 길지 않느냐, 왜 이렇게 빨리 뭐를 하려고 하냐 라고 하시길래 본인의 일이어도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지, 그냥 귀찮고 소액 같으니까 서로 미루려고 하는 거 아니냐며 따지고 싶었지만 저는 또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할 걸 맨날 후회하고 그렇게 또 말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는 길에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서 집을 가고 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남자친구도 조금 화가 났나 봐요. 그러면서 찾아보다가 원칙적으로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지만 사이버 범죄의 경우 특성상 지역을 넘어선 관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사이버 수사대에 추가로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4시 44분쯤 집으로 와서 또 다시 여수경찰서에 저는 또 전화를 합니다. 해운대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담당 수사관님 아니면 그 여수경찰서에 있는 다른 분이 뭐 승인을 해줄 수 없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처음 접수된 곳으로 사건이 모이는데 첫 번째 것만 등록이 되고 나머지는 모여만 있고 약간 붕 떠있는 상태다. 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경위님, 제가 시스템은 충분히 잘 이해를 했고요. 제가 필요한 거는 그냥 그 사실 확인원 서류 하나면 됩니다. 라고 했더니 또 그렇게 급하면 근처 경찰서에 가서 또 다시 접수를 하세요. 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서 했다. 그랬더니 중복으로 접수가 안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6시 전에 해운대 경찰서로 다시 가서 이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죄송한데 혹시 지금 해운대 경찰서 전화해 주실 수 있냐? 저는 최대한 빨리 가겠다 라고 하고 빨리 또 경찰서로 갑니다. 5시 조금 넘어서 경찰서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서 여수경찰서에서 전화 받으셨어요? 여쭤봤더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완전 머리 아프고 난리다 이러셔가지고 그럴 게 뭐가 있지 했는데 여수경찰서에서도 전화 오고 남자친구도 전화 와서 뭐라고 하고 이러니까 조금 머리가 아프셨나 봐요. 그 팀이. 그랬더니 저보고 왜 안 기다리고 이렇게 빨리 해달라고 하냐. 저한테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쪽이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도 진짜 이렇게 말을 한다고 싶었지만 일단 퇴근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또 금요일이니까 그 다음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일단 넘겼어요. 더 일 키우기 싫어서 빨리 받고 빨리 가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넘겼습니다. 그 팀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하는 와중에 다른 경위님이 잠깐 기다려보라면서 여수경찰서랑 전화를 해서 다중사기 병합에서 해제 조치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해줄 수 있었던 건데 안 해준 거잖아요. 물론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맨날 일어나는 일은 아니니까. 그리고 좀 새로운 사기 방법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알아봐주지 않고 그냥 기다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도 안 된다고 했다가 이게 되니까 안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니라 다중사기 그걸로 묶여 있어서 못 해준 거다. 오해하지 말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무튼 5시 45분쯤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을 받았고 바로 토스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날 토스에서 서류 검토 중에 보안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수정해서 냈고요. 10월 10일에 토스뱅크에서 안심보장자 대상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문자가 오고 보상 지급을 위해서 11월 9일까지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합의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없길래 10월 23일쯤에 토스뱅크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혹시 제가 더 내야 할 추가 서류가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곧 입금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10월 25일 날 보상금 5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총 60만 원을 피해봤지만 50만 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디예요? 결국 10만 원 잃긴 했는데 일단 보상을 받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9일, 1월 23일에 수사 진행 상황 통지서를 발급받고 메일로 제출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해야겠죠. 보상을 받았으면. 그래서 여행 갈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진짜 토스뱅크 잘 쓰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더 토스뱅크의 팬이 되었다는 이 영상의 마지막 파트. 이런 일을 당했으면 뭐 배우는 거라도 있어야겠죠? 교훈 1. 웬만하면 정가 주고 사거나 정식 구매처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기다려보고 뭐 이리저리 많이 기다려봤는데 이 카메라는 좀 인기가 있는 카메라여서 그런지 전혀 할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고 거래로 눈을 돌렸던 건데 그랬으면 안 됐다. 그러니까 항상 좀 안전한 경로로 구매를 하자.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훈 2. 너무 간절히 원할 때는 더더욱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 어디 홀린 듯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더 조심해야 돼요.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저는 판매자랑 거래하기 전에 이전 판매 거래 내역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이상한 뭐 카드 꾸미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는 이유가 카메라랑 전혀 연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싸한데 싶었는데 역시 사기였던 거죠. 이게 아마 계정이 해킹당했거나 아니면 누가 돈 주고 팔았거나 이런 계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쌓였던 점이 하나 있는데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거를 그 채팅으로 입력하지 말고 종이에 써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이거를 왜 믿었을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교훈 3. 카메라 등 전자기기, 콘서트 티켓, 상품권 등 거래는 특히 조심하자. 제가 그 더치트에 신고를 하고 나서 그 피해자 오픈 채팅방에 들어갔는데 사기 물품이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카메라, 아이패드, 뭐 핸드폰 등 전자기기랑 콘서트 티켓 그리고 상품권이 진짜 많았습니다. 택배 거래는 당연히 더 조심을 해야 하고 요즘은 직거래로 만나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판매자랑 실제 구매자랑 나왔는데 이 사기꾼이 중간에 껴서 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실제 구매자가 판매자한테 돈을 보냈는데 이 실제 판매자에게는 돈이 안 들어오고 안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사기꾼이 먹고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기가 다 있습니다. 더더욱 조심하시길 바래요. 이 내용은 소금 커플 유튜브 가면은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교훈 4. 이건 이 사건과는 별개로 제가 얻은 교훈이긴 한데 할 말은 하고 살자. 저는 이 아쉬운 소리를 못하는 이 버릇을 좀 고쳐야겠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좋게 나는 타격 없어 이러고 잘 지나가는 편인데 이게 진짜 만만하게 보이거나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찰서에서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뭘 이해를 못해요. 해줄 수 있는데 모르셔서 못해준 걸 누굴 탓하냐?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지나서 생각하니까 이 말을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분하더라고요. 이게 귀찮은 일이기도 하고 소액이니까 마냥 기다려라 하는 것 같은데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기간 지나면 손해입니다.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이 기간 지나면 누가 손해예요? 저만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가리지 않고 써봐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듣고 그래도 꼭 중고 거래를 해야 하신다면 이 두 가지는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거래하기 전에 꼭 더치트에 그 계좌번호랑 전화번호는 확인을 해보고 하자. 이거는 아마 모든 분들이 저 빼곤 다 아실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어서 한번 말을 해봤고요. 두 번째,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특히 중고 거래를 피하자. 제가 봤을 때 사기꾼들은 일부러 공휴일이나 주말을 껴서 사기를 칩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신고 접수도 잘 안 되고 잡으려고 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늦춰지기 때문입니다. 제 경우는 27일 금요일 밤에 그 매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밤에 거래를 했죠. 그러니까 금요일 밤엔 택배 접수가 안 된다. 토요일에는 택배를 접수를 했는데 뭐 조금 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그 프로세스를 이제 늦추는 거죠.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꼭 피해가 없으시길 진짜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없으셔야만 해요. 제가 한꺼번에 다 당한 걸로 합시다. 저는 결국 정가 주고 이 카메라를 구입을 했고요. 이 사건 이후로 중고거래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아니, 보긴 봐도 거래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2월 1일, 2월 2일 날 데이식스가 부산에서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콘서트 하는 곳이 저희 집이랑 진짜 가까웠거든요. 근데 저는 티켓을 구하지 못해서 콘서트 당일날까지도 계속 취소표 없나? 이런 거를 봤는데 이제는 딱 봐도 얘는 사기다 라는 게 걸러지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전 판매 기록들을 보면 거래들이 막 강원도에서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티켓만 부산에서 한다. 100% 사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중고거래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중고거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이 걸려도 이 스케이트 잡을 겁니다. 5년? 10년? 아니, 더 걸려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깜빵에 갔으면 좋겠네요. 제발. 제가 정리한다고 정리를 했는데 이게 정리가 잘 된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정적인 부분도 많았고 이런 피해 사건도 있다라는 점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일이 있으셨거나 해결을 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언제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4년 이렇게 안 좋았던 일은 툴툴 털어버리고 2025년에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가 많이 지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이런 조금 우울한 얘기가 아닌 좀 활기찬 여행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